오전에 VR에 나왔었던 루미르 잠깐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거래량이 상장일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보는 게 맞긴 합니다만 데이터가 막 10개, 20개 이렇게 있으면은 다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2개밖에 없죠.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3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 하나만 보러 갔다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쭉 로딩 하셔가지고 상장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당일날 거래량이 제일 많은 자리가 어디죠? 여기가 제일 많죠? 지금 장 종가 부근에서 반응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두 번째 거래량도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거래량이에요. 더 확대해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16,300원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땡겨서 보겠습니다. 지금 16,300원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이렇게 그 가격을 찾아서 선을 그려 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6,300원에 물리신 분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신규로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등락이 위아래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종가에다 그려도 되지만 요것도 좀 더 정확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분봉으로 들어가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날짜가 1월 22일이니까 1월 22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 22일 요 날이죠. 자, 요 날로 돌아가서 요 날 거래량이 제일 많았었던 시간대를 찾아요.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죠. 그럼 여기랑 여기 뭐 2개 다 그려서 평균 내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됩니까? 요거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요거 위로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대략 11,300원에서 11,800원대. 그러면은 중간값 정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뭐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11,6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1,600원에다가도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준비가 끝나요. 거래량은 2개밖에 안 들어왔고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대다수 16,300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갖고 있던지 11,600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1,600원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11,600원을 깨면 11,600원에 물리신 분들이 답답하겠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속상하네. 아유, 열받아 술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1,600원을 깨지 않도록 매수에 가담할 수 있겠죠. 아, 열받아. 더 사야겠다. 그러면서 매수를 더 할 수도 있고. 만약에 11,600원에 물리신 분이 없다면, 아, 나 물린 적 없는데. 그러고 신경도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11,6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되시겠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16,300원에서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16,300원을 분석할 타이밍이 아니죠. 지금은 11,600원을 분석할 타이밍입니다. 만에 하나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16,300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느냐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지난번에 1월 2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1월 24일 요때쯤에 혹시라도 장 마감에 스몰캡을 하나 담아 가신다면 루미르를 추천합니다. 매수하시고 스탑은 1,700원을 설정할게요. 꼭 사실 필요는 없고 31일에 사셔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매수를 할 만했었을까? 자,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요 앞에부터 요렇게, 아이고, 여기가 잘 안 잡히니까 요렇게 잡을게요. 요렇게 됐을 때 11,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포착한 거예요. 만약에 한 칸이라도 뒤로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11,600원 깨져도 신경도 안 쓰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한 칸을 딱 넘어가니까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11,6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오네 라는 걸 포착할 수가 있어요. 여기랑 똑같이 생긴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11,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네 라는 걸 포착해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상한가가 발생해요. 28% 상한가, 정확하게 상한가까지는 간 건 아니고 근접하죠. 28.39%까지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밀리느냐?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조차도 매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여기서 사놓고 여기까지 사야지 그러고 쉬었다가 여기까지 사야지 그러고 쉬었다가 만약에 이 짓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단가가 16,300원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11,600원과 16,300원의 중간값인 14,000원으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11,600원을 깨지 않아야 되고 14,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이후에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추매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추매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16,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조차도 평균 단가를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 14,000원을 넘는 것도 좋지만 16,000원을 넘으면 더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매집까지 같이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여기서 단타만 보기에는 요 거래량만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16,300원에 물리신 분이 있습니다. 11,6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략 13,000원까지 매수를 하셨습니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근데 그게 같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평균 단가를 낮추고 있느냐, 아래쪽에서 산 사람들이 세력화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추정인 겁니다. 그 추정을 연장해서 11,600원에 매수한 사람이 지금 추가적인 매수에 가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24일에 드린 겁니다. 매수를 여기서 해놓게 되면 이 사람이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14,000원까지 올라갈 거고 1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한가 2개 이런 식으로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24일에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매수를 했다가 심지어 팔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매수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탑을 아래쪽에다가 1,700원 여기 정도에다가 잡아드린 겁니다. 1,7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할 텐데 매수 잠깐 매수가 아닌가벼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을 리스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 해치를 좀 하기 위해서 1,700원에다가 스탑을 걸어놨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스탑로스가 매수 가격이어도 좋고 이전 매수 가격이 재매수 가격이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응용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나 지난번에 그 매도 나갔는데 지난번에 스탑 가격을 여기로 잡았었는데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직접 하실 때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 넘어갔으니까 다시 넘어갔으니까 사세요라고 제가 드려야겠죠. 근데 그게 드리지 않았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집의 관점과 어디에서 매수, 어디에서 스탑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시던 그림 아니에요? 익숙하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게 뒤쪽을 볼 거고 그냥 요 부분만 딱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던 요 그림이에요. 1파, 2파, 3파에서 우리 매수는 어디서 한다? 3파의 초입 구간에서 한다. 근데 매수를 할 때 3파 안에서도 1, 2, 3, 4, 5 이렇게 또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3파를 완성해 나가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할 때 3파의 초입 구간 여기서 매수를 하든지 3파의 3파 여기에서 매수를 하든지 계속 제가 요걸 넘어가면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 사실 3파의 초입 구간이라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결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1번 매수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번 매수로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권해드리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내려와서 전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만약 그렇다면 요거랑 비슷한 정도로 올라갈 테니까 요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2번 매수 여기서 거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1번에서 매수해야겠죠. 만약에 얘가 반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매수를 여기에서 해도 좋고 여기서 해도 무방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요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만 만들어내겠다 그렇다면 1번이든 2번이든 같은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예상을 했었던 구간은 요렇게 돼서
옆으로 왔다가 요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드렸던 거예요. 요 그림을 그래서 그려가지고 드렸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실제로는 2번이나 1번이나 2번에 가깝게 올라갔다가 충분히 내려와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1번인 경우라고 한다면 요만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거의 끝자락까지 온 거고, 만약에 2번이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파, 2파, 3파에서 거래량은 어디서 발생하죠? 1파에서 발생합니다. 2파에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3파에서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누적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1파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이 이딴만한 게 하나가 발생하는 정도로 큰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3파에서 발생된 거래량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얘랑 두 개를 비교하면 아주 작죠? 얘가 훨씬 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3파가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르는 전략을 총 정리를 하자면 애초에 여기에서 매수를 첫 번째 해서 여기다가 스탑을 거는 방법이 있겠고, 내가 조금 더 이걸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스탑을 거는 것도 가능하겠죠. 지금 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스탑을 여기다 걸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3파에 3파가 출발되는 여기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종가 혹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다가 스탑을 설정하시는 방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요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건데, 만약에 전체적인 차트를 이렇게 펼쳐놓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요 그림 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여기에서도 매수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일부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수가 있었고 오늘도 거래량이 조금 있어요. 이 거래량의 모든 구간을 박스화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은 매수를 충분히 해놓고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는 요 부근이 될 테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추가적인 상승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요렇게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스탑이 되겠죠. 오늘 내용 좀 어렵습니까? 제가 좀 복합적으로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설명드리고 요 구간도 설명드리고 오늘의 트레이딩도 설명을 드리다 보니 다소 좀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다 상관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루미르를 오늘 또 해도 되겠는데요 라고 종목을 드릴 때 그때 사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강박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놓치더라도 비슷한 종목을 또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종목으로 또 대체해서 드리고 있고, 그거를 반복해서 뭐 매수했다가 스탑 나가고 이런 과정 중에 박탈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종목들이 결국에는 관심 종목에다 넣어 두시다가 그 다음번 올라갈 때 반등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실제 트레이딩 해서 수익 한 주라도 거래를 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수익을 내는 이런 방식을 몇 번 체득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추매를 한다든지 스탑을 저 아래쪽에다 건다든지 아니면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스탑 나가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트레이딩 해 나가면 되는구나라고 접근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스캘핑의 신이 되고 싶다? 이거 아니죠. 이걸 통해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좀 더 안전하고 묵직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트레이딩 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연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